아기 뇌적으로 봤을 때는 꼭 영양분이 아니라 아기가 배워가는 평생 교육처럼 이런 지구력적인 것도 사실 커가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모유수유는 그냥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아기를 학습적으로 교육하는 게 높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근데 아무래도 아기를 더 많이 안아주고 또 내 젖을 먹이다 보면 이 아이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빨라질 수 있고 또 이 아기가 어떻게 우는 건지 이런 울음적인 파악도 훨씬 더 분유 먹는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안아서 먹이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알아가는 과정에서 훨씬 분유보다는 어머님 입장에서 좋은 것 같고 또 아기 입장에서는 똑같이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많이 안아줌으로써 또 나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는 이 모유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이 모유수유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나 신이 나한테 내 뱃속에 잉태를 하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이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내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눈에 꼭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기를 믿고 또 내 자신을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전향하고 이제 그런 불안감이 없는 상태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주위 사람들부터가 이제 유축한 거라든가 또 자꾸 짜낸다거나 이런 걸 이제 보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가다 보면은 비교 대상이 많아지겠죠.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유축기를 조금 자제하고 그냥 아기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건강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수유를 한다면 전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산 전에 좀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임신 전과 임신 후에 몸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또 분명히 또 임신 중과 또 출산 후에 몸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려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또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로서의 삶을 조금 각오, 다짐, 그리고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게 되어 있다면 사실 수유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모유수유 교육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모유수유 함으로써 힘들 수 있는 뭔가 있겠구나 라는 준비 과정, 그 준비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기를 어떻게 다루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신생아 때, 또 2개월 때, 3개월 때 이런 개월수별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개월수별로 변화되는 모습에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월수에 변하는 거를 어떻게 대응해 갈 건지에 대한 교육을 조금 시켜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나가실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내가 젖을 먹이지 못할 상황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해서 아기한테 뭐 분유를 줄 때도 어떤 식으로 분유를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또 아무래도 분유수유도 많다 보니까 분유수유도 어떤 식으로 또 잘 먹어야지 요즘 추세의 젖병 거부라던가 이유식 거부라던가 젖거부라던가 뭐 유도 혼동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입니다. 오늘 강의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오늘 박경숙 원장님 모시고요. 우리가 올바른 모유수유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큰 주제를 놓고 계속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량, 과다, 가슴 관리 에 대한 내용 가지고요. 원장님하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원장님이 목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지금 원래 이제 그 진료를 보시면서 상담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또 친절하게 너무 길게 하시기 때문에 전에도 성대 결절이 있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성대 결절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약을 드시고 계심에도 지금 좀 호전이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 그 예정 공지를 올려놓고서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엄마들하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된다고 지금 이제 무리하신 그 와중에서도 방송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모실 때요 크게 호응해 주시고요. 힘나시라고 화이팅도 한 번씩 해주시고 예뻐지셨다고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지? 안내 들리세요? 들리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중간에 제가 좀 기침을 하거나 목이 좀 건조하면 제가 조금 막힐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교육은 공지한 대로 이제 전량 많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이 전량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안 좋았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공지를 띄워드렸는데요. 일단 전량이 많은 시기가 있어요. 많이 밀 수 있는 시기. 이거는 무조건 뭐 위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젖이 계속 미는 게 아니라 위축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을 때 너무나 갑자기 밀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 위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오늘 교육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젖을 밀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처음에 제가 교육했을 때 아기들이 급성장 시기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급성장 시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2, 3주, 그 다음에 5주, 6주,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3636만 외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3636 시점에 대부분 아기들이 급격히 많이 표현가죠. 2, 3주 때라던가 5주, 6주 때는 너무 젖을 찾아가지고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젖을 빨려고 해서 그때 젖이 많이 늘기도 하고요. 이 시기 때 너무나 자주 물리면서 위축도 반복하게 되면 너무나 생각지 않는 젖이 너무나 많이 물어서 아기가 젖을 다 먹지 못해서 가슴이 자꾸 뭉친다거나 아니면은 사축이 너무나 강해져서 아기가 사례가 걸린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축을 어느 시점에 해주셔야 되냐면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주, 3주 때는 자제하면서 위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젖이 없는 분들은 먹이고 나서도 위축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은 위축하고 나서 위축하고 나서 먹여도 상관은 없어요. 젖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젖이 많다, 적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이제 어머님들이 알려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들리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젖이 많다, 적다 알 수 있는 엄마들만의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축기죠. 그래서 유축기로 짜봤을 때 어느 정도 나와주면 많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나와주지 않으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축기는 보여지는 양이기 때문에 엄마의 전량의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축기로 짰을 때 한쪽당 50 이상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전량 과다형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신생아 때 조리원에 있을 무렵에 양쪽을 유축했을 때 30, 40 정도가 나왔을 때 아기가 적당히 먹기 좋은 젖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유축하면 30, 40밖에 나오지 않지만 아기가 빨면은 더 많은 성숙류가 나올 수 있는 젖들이거든요. 근데 유축해서 50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아이가 빨면서도 젖이 느는 젖을 다 먹지 못하고 이 고여있는 젖만 쏙 먹고 끝나기 때문에 아기가 길게 먹으려고 하지 않고 짧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아기 때부터 너무 짧게 먹는 형성이 되면 생후 아까 3636을 하겠죠. 2, 3주 때, 5, 6주 때
3개월, 6개월 때는 점점 텀이 길어지면서 먹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면 신생아 때 10분밖에 안 빨았던 아이들은 3개월 때는 5분밖에 안 빨겠죠. 그렇게 되면 또 가슴이 아프거나 또 짜거나 해서 자꾸자꾸 악순환에 대해서 유축기를 자꾸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젖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유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유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픈 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그게 제가 여러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양배추요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배추요법을 잠깐 직접적으로 가슴에 제가 붙여주면서 보여드릴 생각이거든요. 자, 이제 생후 4주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생후 4주 된 아이들은 한쪽을 길게 먹여주는 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한쪽을 쭉 비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더 먹으려고 하면은 반대쪽 주는 거죠. 대신에 한쪽 10분 시간 됐다고 해서 반대쪽 10분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한쪽을 다 비우고 나서, 그리고 더 부족해 하면 반대쪽을 주는 거고, 아니면은 이 아이가 한쪽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쪽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다 비우고 난 다음에 이쪽 애가 안 먹고 다음번에 먹으려 했을 때 가슴이 돌덩이가 된다거나 아픈 경우가 많죠. 자, 이랬을 때 대부분 어머님들이 유축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때 유축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기는 한쪽을 먹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짜버리게 되면 엄마 머리에 있는 뇌에서는 애가 양쪽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양쪽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항상 한쪽은 짜내야 되는 습성이 만들어지겠죠. 짜내지 않으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 먹을 때는 이쪽을 먹지 않은 것처럼 이 가슴을 쉬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짜내면 안 돼요. 대신에 아파서 못 견뎌요. 짜내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양배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배추를 어떻게 붙여주시면 되냐면, 지금 보이신가요? 양배추 잎? 보이시죠? 자, 대답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죠? 갑자기 먹통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늦게, 답이 늦게 올라요. 네. 자, 이 양배추는 겉잎, 속잎 다 가능해요. 근데 이왕이면 겉잎이 오래 가고 자주 리필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겉잎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다 닦은 다음에 이거를 수건에 똘똘 감아가지고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냉장 보관된 거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상태예요. 이 가지고 온 상태에 지금 가슴이 돌덩이가 되어 있다거나 너무 아프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너무나 젖이 많아서 사출이 강해서 버거워서 먹기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양배추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양배추를 구멍을 동그랗게 이렇게 젖꼭지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뚫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꼭지를 덮지 마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젖을 떼버릴 거예요. 젖을 단유를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꼭지까지 같이 붙여버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먹이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가슴이 아파서 유축하지 않고 넘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지를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꼭지는 열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가슴 부위, 예를 들면 저 큰 가슴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슴이 크신 분들은, 가슴이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입 갖고도 가능하지만 가슴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한 입 갖고 부족하세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가슴 무덤이 전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다 감싸 주셔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양배추요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먹일 때만 떼내고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새 양배추로 붙여주는 시간 간격이 3시간이나 2시간 간격이에요. 열감이 있는 분들은 2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바꿔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열감이 없고 그냥 아프기만 하신 분들은 3시간마다 이렇게 양배추를 붙여주시면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만약에 양배추를 붙여도 너무나 아파서 짜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유축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 손으로 자가요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자가요법 마사지가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1, 2, 3 마사지.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이쪽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양배추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유축을 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아플 때 가장 많이 아픈 부위가 3번이에요. 그리고 꼭지, 구멍이, 젖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젖하고 이 유륜하고 붙어있는 이 경계. 이 경계가 2번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2번을 잡고 유륜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가슴 사진 보이시죠? 왜 유륜을 건드리면 안 되냐면 이 유륜 부분을 건드리면 내 가슴에 있는 유선을 다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륜을 건드리는 거는 멀쩡한 유선도 다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인 유선만 지금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아픈 부위만. 그래서 유륜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 마사지 할 때, 1, 2, 3 마사지 할 때 여기를 만지면 안 되고 이 꼭지하고 유륜하고 붙은 이 경계, 유경이라고 하죠.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를 지그시 잡고 1번을 꾹꾹 누른 다음에 먼저 신경을 다시 한번 자극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2번을 만지고 뭉치고 아프고 젖이 단단하고 너무나 아픈 곳만 반대쪽 손으로 지그시 문지르지 마시고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2번 경계를 톡톡톡 쳐주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아기한테 젖을 물려주시면 나중에 그쪽 부분부터 살짝 뚫어지게 돼 있죠. 먼저 아픈 부위도 나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양배추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양배추가 없다. 갑자기 이거를 비치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응급으로 어머님이 집에서 해야 할 냉팩이 있죠. 자, 냉팩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에 수건 다들 있으시잖아요. 수건을 물에 적셔서 꽁꽁 얼려놓으세요. 지금 집에 있는 수건이에요. 자, 수건을 물에 적셔서 물을 자 이렇게 살짝 물이 떨어질 정도로 보이시죠? 자, 이 정도 떨어질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지퍼락 같은 데다가 냉동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냉동된 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냉동 물에다 얼려놓은 거를 녹은 상태예요. 그래서 찬 물에다가 녹은 상태에서 이 수건을 그대로 양배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만 빼고 전체적으로 감싸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양배추가 없을 때는 냉팩으로 이렇게 대치해 주는 거예요. 자, 가슴이 아파서 짜내야 될 상황인데 짜지 않고 양배추나 냉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내가 꼭 짜야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유축기가 아니라 엄마 손으로 부분적으로 아픈 데만 살짝 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가요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축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는 가슴이 아플 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쪽 먹고 한쪽 아파서 지금 양배추 알려드렸죠. 근데 한쪽 먹고 이쪽을 다 먹었어요. 그 정도로 먹었을 경우에 아기가 잘 먹어요. 근데 가슴은 아파요. 이런 경우는 엄마가 참을만 하면 양배추를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근데 아기가 못 다 먹는 것 같고 항상 가슴이 차는 것 같은 분들은 이 양배추요법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2박 3일도 할 수 있고 4박 5일도 할 수 있고. 왜? 엄마 가슴 차고 아픈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 24시간은 넘겨주셔야지만 효과가 나타나요. 붙이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붙여도 지금 당장 아파도 꾸준히 그걸 계속 연결해서 붙여주셔야지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서 8시간마다 효과가 나타나신 분이 있고 이틀 만에 효과가 나타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중간에 떼버리면 안 되고 그대로 연결해서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축은 생후 4주 때는 꼭 먹여야 되는 시간이 때 먹이지 못했을 때 유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12시에 왼쪽을 먹여야 돼요. 왼쪽을 먹여야 되는데 이 왼쪽 먹을 타임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분유를 먹였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쪽 젖을 먹어야 되는 건데 분유가 대신 들어간 거죠. 그때는 이쪽 유축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이때 짜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량 과다형은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젖이 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가 다 먹었다고 먹었지만은 엄마 젖이 남아있는 걸 엄마가 빼내게 되면 그 빼낸 만큼 젖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애가 먹는 것보다 또 빼내는 양하고 합쳐가지고 2배로 젖이 느는 시기가 2, 3주 때예요. 그래서 2, 3주 때는 꼭 필요할 때만 유축을 해야 되는 거지, 남아있다고 짜낸다거나 아프다고 짜낸다거나 후유를 먹인다고 앞젖을 자꾸 짜내고 먹이다 보면 이 젖의 세포가 급격히 발달되는 시기가 2, 3주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어머님이 물릴 시간이 아닌데도 또 먹고 나서도 젖이 질질질질 새면서 너무나 젖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기가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빨기도 전에 젖이 돌기 때문에 애가 깊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출로 적거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아, 내가 젖이 너무나 많구나, 많아졌구나 해서 빨리 유축기를 중지하시고 손관리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냉표를 대신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양쪽보다는 한쪽을 길게 먹여주시는 좋고요. 예를 들면 거꾸로 저는 젖이 정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거꾸로 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 유축에도 10밖에 안 나오고 20밖에 안 나와요. 젖이 도는 느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배추를 붙일 게 아니라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를 한다거나 오히려 1, 2, 3 마사지보다는 기저분 마사지를 돌려가면서 수유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애가 먹기 전에 먼저 조금 짜내고 먹이고 또 먹고 나서 짜내고 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주, 3주 때 조금 더 방법적으로 엄마가 자가요법을 하게 되면 젖이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을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80%가 젖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젖이 없는 분들보다. 없다고 생각해서 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젖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전량 과다형으로 유축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양배추요법을 위주로 교육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거꾸로 또 이 교육을 듣는 분들 중에 젖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양배추요법을 해서는 안 되고요. 거꾸로 따뜻한 수건이라든가 온수프라든가 기저분 마사지라든가 SMC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응용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적극적으로 자주 먹여주면은 분명히 젖은 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 3주 때 5, 6주 때가 젖음세포가 가장 많이 늘 때고 가장 많이 만들어질 때고 또 아기가 가장 많이 차질 때기 때문에 이때 유축기를 조절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기가 먹을 시간에 먹이지 못했을 때는 유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기가 다 먹고 나서 남아있다고 유축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후유를 먹인다고 전유를 짜내고 먹이는 거는 오히려 전유가 더 늘어가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축기보다는 손관리로 들어가고 양배추를 꼭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간단하게 가슴관리를 알려드렸는데 이 양배추요법과 냉팩은 두고두고 언젠가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내가 모유수유 하신 분이라면은 단위도 해야 되고 젖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젖을 물리다가 끊는다는 건 젖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끊어가는 과정에서 가슴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플 때 좀 내가 덜 아프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양배추라던가 냉팩이라던가 1, 2, 3 마사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3번 물렸던 아기가 4번이 물려갔을 때는 한 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건너뛴 만큼 아프기 때문에 그때 잠깐 뭘 붙여요? 양배추를 붙여요. 그리고 그것도 아파요? 그럼 1, 2, 3 마사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일주일이든 2주이든 텀을 늘려갈 때는 그렇게 내 몸을 천천히 적응시켜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밤에 잘 때만 뭉치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밤에 잘 때 뭉치는 게 그냥 뭉치는 건지 너무나 차면서 아픈 걸 통증을 느끼면서 느끼는 거에 다르겠죠. 그냥 전체적으로 아프진 않는데 어느 한 부분만 뭉치고 아프신 분들은 물리기 직전에 1, 2, 3 마사지를 하고 물려주면 좀 도움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프면서 뭉치고 아프신 분들은 잘 때만 양배추를 붙이고 주무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간에 새벽에 한 번만 체인지 해주시면 되세요. 오전 오후에는 붙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자, 답이 됐나요?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너무나 제 목소리 들어줘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몸을 아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죠?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났나요? 네, 한 20분 정도. 네. 오늘 방송이 좀 짧게 끝났습니다. 아시죠? 원장님의 목소리가, 네.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드신 과정에서도 네,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방송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쉬우시죠? 저가 옆에서 듣다 깜짝 놀란 게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웠지만 전량이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80%가 네, 많다고 하셔가지고 옆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방송 저희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 TV 쪽에 지금 이제 다시 보기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바로 보시려면 아프리카 TV를 이용하셔서 재시청하시면 또 원장님 그 강의 다시 보기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방송 놓치셨거나 본방송에서 들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아프리카 TV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또 친구들 많잖아요. 조리원 동기들 또 우리 지인들 그 모유 수유를 고민하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주변에 널리 이렇게 전달하셔가지고요. 같이 들으실 수 있게끔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크라잉레베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또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양이 3, 40이면 적당한 양이다. 근데 육축해서 보통 80 이상 나오면 전량 과다형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미리 조금 양배추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원장님 마무리하시고도 전달사항이 있으셔가지고요. 유축을 했을 때 3, 40 정도 나오면은 정상적인 거고요. 80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관리가, 네, 양배추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요. 전량이 부족한지 많은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즐거운 육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